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좀 시장이 잠잠해지고 있죠? 공급 부족이라는 프레임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패닉 바잉에 나섰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급 부족이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상제 하면 공급 안 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했지만 계속 공급되고 있죠. 재작년에 분상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분상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익이 없어가지고 다 공급 안 할 거라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새 아파트 공급은 점점 더 희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했고 청약은 과열이 됐습니다. 당첨되면 10억 이상 로또 맞을 수 있다고 청약 열풍이 불었죠. 분상제 전에 공급하면 오히려 더 비싸게 공급하는 걸 수 있는데 그게 더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면서 청약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모든 청약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분상제 시행이 코앞에 왔다고, 이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에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시행도 되기 전이었는데 공급 부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계속 떠들어댄 결과 이렇게 됐죠. 분상제하면 건설사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나 보죠? 집 안 짓고 그냥 폐업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사람들이 현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뜨거워졌어요.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얘기를 했죠. 분상제 이후에 공급이 준다는 거 공포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제발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는데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해서 시장을 이렇게 뜨겁게 달궜어요. 진짜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가 있었죠. 바로 정비사업이 제초안 이슈라든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활성화됐던 시기에 정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시장은 느꼈어요. 재건축 멸실 이주로 인해서 수요가 자극이 됐죠. 실제로 이주 수요가 생기고 집이 사라지면서 이게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역전세를 피할 수 있었죠. 만세대에 이르는 매머드급 단지여서 이거 입주하기 전에 송파의 전세가는 끝없이 추락을 했어요. 2억도 넘게 빠지고 매물도 계속 늘어서 더 떨어질 거라고 했었는데 이게 바로 진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인근에 대규모 이주 수요가 있었죠. 미성 크로바가 이주를 시작을 했고 진주 아파트도 이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헬리오시티발 역전세 나는 조기에 진화가 됐어요. 물론 역전세가 일어난 거죠. 주변의 전셋값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위례나 이런데 인근 지역의 수요를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역전세난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실제 이주 단계에 이르면 이는 정말 시장의 자극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 시기를 조절을 하는 등 하는데 그렇게 해도 워낙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줬어요. 18년도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주 물량이 10,000가구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들의 이주 수요 때문에 전세가 자극이 되고 또 매매도 올라가는 시장에 영향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끝났죠?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됐던 아파트들이 물량으로 시장에 속속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주로 인한 영향은 그때처럼 심각하지 않습니다. 소화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이제 반포가 이주한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5,000가구가 이주 예정인데 반포발 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거는 케이스가 좀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는 18년도부터 이주하겠다고 했던 단지입니다. 소송이 걸려서 중간에 사업이 멈춰지고 막 이러면서 이미 이주를 계획했던 사람들 전세 계약금 물리네 마네 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19년도에 이주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또 사업이 곧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세를 놓기 쉽지 않았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전세 3, 4억 끼고 사는 투자자들, 이 사람들 대상 아니죠. 전세 3, 4억으로는 이 주변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10억의 이주비가 나오는데 이미 이주한 사람들 많이 있고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입주하는 신규 단지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세 매물 쌓여 있죠. 이제 재건축 이주 수요에 의한 작업도 끝났어요.
이제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거래가 되면 가격이 떨어져야 거래가 됐습니다. 직전 거래 대비 하락 건수가 40%에 육박을 하죠. 집값이 떨어져야 거래가 되고 또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거래량은 대폭 감소를 했죠. 3월 같은 경우에 2,000건 겨우 넘는데 이거 2월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이미 1, 2월의 거래량도 전년이나 그 전년 대비해서 대폭 줄어든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거래만 보이고 있어요. 완전히 끝났죠? 매수 심리가 진정이 되고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물이 지금 8만 건 가까이 나와 있는데 2달 전보다 15% 늘어난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정책적인 공급이죠. 정책적 수급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리적으로 지어내는 것만 공급이 아니죠. 이미 갖고 있는 걸 내어놓게 하는 것도 공급의 일환입니다. 그런 공급이 실제 시장에 쌓이고 있어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이 됐고 이제 세부담이 현실화됐죠. 비싼 주택일수록 더 세부담을 올리고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더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 최고 세율을 매깁니다.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서 이제 부담을 체감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고 마포 강남에 2채 갖고 있으면 1년에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니까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6월까지 안 팔면 양도소득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1년 미만은 미등기 전매에 준하는 70%의 양도세를 매기고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양도세 이제 중과돼요. 지금 6월까지 유예돼 있는데 안 팔 수가 없는 거죠. 다주택 상위 1%가 평균 7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22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다 세금을 부담하고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는 거죠. 법인들 주택 처분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도 도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들이 다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팔리니까 그 매물이 쌓여 있는 거죠. 또 처분 약속한 주택들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공급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고 있고 여기에 공급 부족 노래 때문에 추가적인 물리적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에요. 정부가 이사대책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127만 호, 또 내년까지 37만 호의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면 정권 끝나죠? 정권에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장 선거도 참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발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공급이 돼요. 유휴부지 활용한 거 가장 빨리 가장 직접적인 공급으로 이어지는 방법인데 발표를 했죠.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가구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상권에도 40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조성을 해서 550세대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서울 조달청 등에 33,000가구 공급하고 노량진 역사도 복합 개발하고 태릉 골프장, 정부 과천청사 갖고 있는 활용 가능한 모든 유휴부지를 지금 공급하겠다고 나섰고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과천 되네 마네 얘기들이 많지만 결국 공급이 되죠. 과천시장이 청사부지 대신에 다른 데 대체해가지고 공급하겠다고 이거 들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청사부지 귀하게 써야 되니까 집만 짓는 건 아까우니까 딴 거 내놓으면 고려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명운이 달린 문제니까 이제 무조건 곱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3기 신도시 LH 비리 문제 때문에 진행 안 될 거라고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리 문제와 별개로 3기 신도시는 진행 중이에요.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제가 공급이 계속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 서울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세종이 3억 5천 오를 때 서울은 2억 7천만 원밖에 안 올랐다고 세종 집값이 핫했습니다. 세종의 위치 한번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대전이 있죠. 145만의 우리나라 5대 도시인 대전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84만의 청주도 인근에 있어요. 세종은 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
세종이 계획하고 있는 인구는 50만이 목표입니다. 아파트 새로 지어가지고 새로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50만을 목표로 하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 더 늘려가지고 80만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종시의 인구는 39만 명에 이르죠. 목표치까지 아직 10만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주택 보급률은 96%에 달합니다. 세종시 입주한 지 10년도 안 됐으니까 대부분 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모두가 선호한다는 새 아파트에 새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데도 계속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집값을 띄웠어요. 그 결과가 나오고 있죠. 세종의 아파트 상승이 멈췄습니다. 하락을 보이고 있죠. 한때 10억이 넘었다고 했는데 지금 7억 3천인 거 보면 3억 가까이 빠졌네요. 단지 예를 들면 또 얘기하시겠죠. 호수 조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얘기하겠죠. 여기 대평동 해들마을 여기 같은 경우도 14억을 찍었다고 했는데 11억대로 지금 내려왔죠. 아직도 내려갈 길이 한참 남았지만 거래도 줄고 꺾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얘기하겠죠. 강 조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또 다른 단지 여기 보면 여기도 8억이 넘었다고 했었는데 지금 6억대까지 내려왔네요. 그럼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여기는 주변에 강도 없고 호수도 없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포도 마찬가지예요. 6억 가까이 갔다가 4억대로 내려왔죠. 파주도 꺾이고 있습니다. 6억 넘게 찍었다고 하는데 1월에 5억대로 내려왔고 2달 넘게 거래가 없어요. 일산도 불산이라고 막 계속 뜬다고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급을 위한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꺾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겠다는 공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고 시장을 뜨겁게 만들던 가수요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리도 꺾이고 그러니까 원래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약해지고 있는데 또 요즘 인천이 오른다고 떠들고 있어요. 3년 전에 인천 엄청나게 입주를 했습니다. 연수구에 8,000세대, 서구 중구에 5,000세대 가까이 다 입주를 했죠. 2년 전에도 2만 세대 가까이 입주를 했습니다. 연수구에 10,000세대, 서구에 4,000세대, 또 짜잘이 계속 입주를 했어요. 또 인근의 김포에도 5,000세대나 입주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엔 더 많은 수가 입주를 했죠. 연수구에 10,000세대, 서구에 3,000세대, 계양구, 미추홀구 이런 데도 2,000세대 넘게, 또 인근의 김포나 시흥에도 10,000세대 넘게 수많은 가구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올해도 또 입주 중이죠. 서구에 23,000세대 가까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미추홀에도 3,000세대, 부평 계양에도 줄줄이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 딱 메꿔가지고 계속 공급을 할 수 있죠. 또 구도심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런데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계속 공급이 됐습니다. 또 내년에도 입주를 합니다. 서구에 15,000세대 넘게 입주하고 미추홀에 6,400세대, 부평에 5,700, 중구에 4,000, 연수에 4,000 수많은 인천의 물량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입주를 해요. 서구에 11,000세대, 부평에 10,000세대 가까이, 미추홀 연수구에 4,000, 5,000세대씩 입주를 해요. 아파트 천국이죠. 널린 게 땅인 인천입니다. 이런데도 인천이 뜨거워요. 이렇게 많이 분양이 되면서 인천의 분양가도 계속 올랐는데 이것도 싸다고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서 불장을 만들고 있죠.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계속 공급 부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만 가구 줄어들고 분양도 절벽이다. 작년에 나온 기사죠. 또 대단지 이주해서 전세가 불안하고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 계속 기사를 써댔습니다. 올해 분양 물량 역대 최대입니다. 입주 물량 최근 5년간 평균이 기존보다 2만 세대 넘게 더 많았죠.
많았던 거 기준에서 2만 가구 줄었다고 서울의 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급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급 부족이라는 프레임에 사람들이 빠져서 불안함을 느끼고 계속 비싸게 분양을 해도 이 시기를 놓치면 나는 집을 못 살 거라는 불안감에 이 물량을 다 받아냈어요. 원래 민간이 하던 공급에 추가적인 공급이 100만 호가 넘게 예정되어 있어요. 공급 부족이란 프레임에 모두가 공급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물량이 쌓이고 있고 앞으로 정책에 따른 공급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가수요가 문제였는데 대출 규제, 세금 부담 등을 통해서 이 가수요를 틀어막고 있어요. 여러 대 얻어맞은 정부는 이제 엄청난 공급 물량으로 화답할 예정이에요. 2, 3년 후에는 그 공급의 쓰나미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